자, 우리 깊은 숲속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4학년 담임을 맡은 신규인데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다만 제가 초반에 체계를 다져놓지 못하니 이제는 수업 중에 너도 나도 도달하다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정말 없고요. 무엇보다도 문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툴이 없습니다. 표정을 읽어드리며 화내는 게 제가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분위기라도 최소한의 공부할 분위기는 조성하고 싶은데 언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점점 엎질러가고 있는데 막지를 못한 채로 하루하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선생님. 선생님 일단 너무 마음고생 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이 좀 안쓰럽습니다. 저도 같은 4학년 담임으로서 보면서 코치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선생님이 너무 안쓰럽고요. 환경은 더할 나위 없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 주변의 이 지역적 환경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 그냥 일하는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 만약에 지역적 환경이 좋은데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좌시는 해서는 안 되겠죠. 선생님께 칼이 돼서 돌아오는 게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로 학급 경영의 루틴을 만드셨고 또 어느 정도로 아이들한테 생활 지도를 하셨으며 어떻게 학습 지도를 해 나가셨는지 그 과정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께서 정말로 표정에 웃음기를 싹 다 빼셔야 됩니다. 절대로 좋게 갈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화내면서 하세요는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달라진 공기의 흐름을 느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목소리에 힘을 좀 많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눈빛에 힘 좀 주세요. 애들 째려보라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목소리를 최대한 배에서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애들한테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애들 귀에 완전히 꽂힐 정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교실을 다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자세 다시 잡아주세요. 처음부터. 저희 반 친구들 계약해가지고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애들 자세 잡는 거 먼저 했어요. 그거를 계속 가르쳤어요. 매 시간 하고 그 주엔 거의 항상 했죠. 그냥 책 피는 거, 보는 거, 책 읽을 때 바른 자세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희는 차렷 경례 인사 다 받거든요. 제가 항상 그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 마음 한번 잡는 거야. 차렷, 열중샷, 차렷하는 게 모 선생님들은 이게 일제시대의 잔재다,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군대식으로 통솔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난 그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자세 한번 잡는 거예요. 저희 반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차렷했을 때 선생님이 차렷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애들이에요. 열중샷라고 한국어로 나왔을 때 열중샷을 하는 애들이에요. 반장 친구나 부반장 친구가 이제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애들을 이제 잡아준단 말이야. 철수야, 자세 똑바로 하자. 선생님 보고 계셔. 차렷해야지, 열중샷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한번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정돈시키는 거고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자세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사 받으세요. 정확하게.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앉혀놓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잘하는 거 있을 때 계속 칭찬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목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많이 들어가셔야 되고, 근데 선생님이 막 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 정확하게 딱딱 끊어줘야 돼. 한 문장 단위로. 자, 몇 페이지 펴세요. 선생님 보세요. TV 보세요. 지금 소리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최대한 단문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단문을 반복적으로 힘있게 두세 번 정도씩 얘기하시면서, 근데 잘했어. 애들이 책을 다 폈어. 아, 너무 잘했어. 4학년 1반 너무 잘했어. 최고야. 잘했어.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긍정적 강화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는 안 돼. 근데 처음에 조금 세게 잡아야 돼요. 아이들 앉아 있는 것부터 연습시키세요. 그리고 선생님 보게 하는 거 연습시키세요. 그 다음 선생님 말할 때 아이들 입 닫는 거, 선생님 보면서 귀 기울이는 거, 이거를 연습을 시키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이게 2주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런 그 고민을 제가 생각보다 조금 받아요. 아이가 안 잡혔다, 우리 반 친구들 계속 돌아다닌다, 안 잡힌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된다, 제가 계속 소리 지르는 거밖에 답이 없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잘못된 행동들이 나올 때는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나는 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했을 거라고 봐.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이 상황까지가 오게 됐을 때는 선생님께서 하신 생활지도가 하나도 안 먹힌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먹혔고, 지금 선생님 학급 경영에서도 뭔가 짜여진 틀이 없었어. 이거는 처음이니까, 내가 신규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무너져가는 학급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면 이거를 개선을 해 나가야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실 수도 있어. 아이들이 뭔가 편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계가 좀 이렇게 딱 잡혀있지 않은 거지. 근데 선생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다소 불편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회화의 한 과정 중에 하나야. 우리가 누군가 얘기했을 때 들어야 되는 거.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 생활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 학급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선생님께서 뭔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고 내가 듣는 내용에 의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다른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화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사회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차렷 자세로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불편한 과정일 수 있어. 하지만 그 불편한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 얘가 진짜 사회생활을 지 맘대로 하게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저희 반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수업이 끝나면 다음 시간 책 꺼내놓고 지금 공부한 책 사물함에 집어넣고 그러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저희 반 루틴 중에 하나예요. 수업 후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도 계속 얘기해. 난 3월 한 달 내내 얘기했어. 매 시간마다. 근데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놓치는 순간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아이들 풀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쪼매는 거야. 조금 풀린 거, 너트 풀린 거 조여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선생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왔어. 아침 활동을 해. 아침 활동 뭐 할지 선생님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아침에 왔을 때 아이들한테 딱 제시가 돼야지. 그 다음에 수업 전이야. 수업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 수업 후에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선생님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싹 다 있어야 돼. 하루 생활이, 학급 경영에 대한. 그런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거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 지금 4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녀요 라고 한다는 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일 하루라는 시간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학급 경영의 시나리오를 쫙 짜보세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셔가지고 규칙을 다 만들어내. 그 다음에 아이들 완전히 체득이 될 때까지,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정돈이 안 되잖아. 어수선하잖아. 이거는 차렷 열중서 차렷 격리 한 번씩 해줘야 돼. 안 되면 수업 시간마다 받아 격리를.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잘했어? 그러면은 격려해주는 거지. 보상해주는 거지.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잘해. 오늘 하루 너무 잘했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중간에 3교시는 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 훈련의 과정들. 왜? 이미 애들은 체득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딥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2주에서 3주 넘어가기 전에 3주 중반 정도까지는 선생님 무조건 자리를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깊은 숲속으로 선생님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세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진짜 월요일 날부터 가셔가지고 면밀하게 아이들 잡고 하셔야 돼요. 훈련 빡세게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선생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 활동을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고 아이들 성취 수준을 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힘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4학년이라서 나도 내가 4학년이라 먼데 계시지만 동학년이잖아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의 학교 환경이 좋다 그래. 난 그게 걸려 지금.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학급 수도 어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좀 높을 거란 말이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관심이 높은 건지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좀 말씀들 많이 하시는 지역인 건지 그건 좀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어필이 좀 민원성으로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부분은 좌시하시고 계실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정말 힘겨운 과정이시고 아이들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해내셔야 됩니다. 잘한다 하시면서 조금 잡으실 땐 잡아가시면서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선생님 진짜 1학기 중반 가기도 전에 교실 붕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학급 경영 관련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 분들의 영상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마 좀 답을 얻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도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선생님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영상 다시 보기 하실 때 제 답변 내용 들으시고 제가 선생님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이 좀 잘 하셨으면 잘 이겨내셨으면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라 싶은 마음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곡해해서 들으시거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주말간에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